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처럼 오늘도 목소리가 잠겨서 나오는데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목이 많이 부어서 목소리가 좀 잠겨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름 감기의 특징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탁하게 나와서 여러분 아침부터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을 좀 쉴까 생각도 했는데 또 여러 우리 방송을 듣는 친구들이 한 700에서 800명 정도 되는데 매일 아침에 약속이니까 어기기도 좀 그렇습니다. 많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1타 2피다 네, 양수 겸장으로 둘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고용시장의 둔화되는 모습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의 사퇴 가능성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데 바이든 쪽에서는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는 게 뻔하니까 바이든이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누가 나오느냐, 이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은 맞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의 핵심은 고용시장의 둔화, 테슬라의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겹치는 시장,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하루 반전만 했죠. 네, 오전만 하는 그런 모습 속이었는데 큰 변화는 없었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오늘 어떤 모습을 비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전형적인 겉은 매우 화려한데 속은 텅텅 비어있는, 겉은 지수는 오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비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모 현상과 여러 가지 지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오늘 오전장만 했죠. 다우는 0.06% 하락, 나스닥은 0.88% 상승, S&P 500은 0.51% 상승하면서 특히 나스닥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띈 그런 하루였다. 나스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도 1.9% 넘게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투자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로 바이든의 후보 사퇴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NIT 기자가 쓰긴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앙적인 지난주 TV 토론 이후 한 핵심 측근에게 좀 사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사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 흘러나왔는데 바이든의 후보 사퇴 가능성도 큰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반장분이었지만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죠.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 시로를 가리키자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주 위주로 증시를 밀어 올렸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 증가세는 올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둔화했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민간 고용 부분은 전날보다 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은 16만 3천 건이었는데 ADP 고용이 15만 건으로 줄어서 나온 거죠. 예상보다도 1만 3천 명이 준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전주에 비해서 좀 줄었죠. 실업보험 청구 수도 23만 8천 명, 4천 명이 줄었고 변동성에서는 4주 이동 평균으로 봐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3만 8,500명, 전주 대비 2,250명이 증가하는 모습, 고용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만 8천 명은 전주보다 4천 명이 준 게 아니라 증가한 수치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보험 청구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식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논리적 기반을 충분히 닦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또 우리가 여러 지표 중에서 서비스업 지수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업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CPI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된 서비스업 지수를 보니까 둔화됐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은 6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
48.8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치가 53.8이니까 5%나 낮아지는 수치죠. 시장 예상치도 52.6이었는데 48.8을 기록하며 서비스업도 서서히 좀 식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 예비치는 55.3으로 집계를 했다. 2달 연속 또 이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는 올라가고 미국의 ISM PMI 지수는 내려가고 서로 이제 집계하는 방법과 또 집계에 대한 나라나 방법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했는지 어느 계층을 했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ISM PMI 지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48.8로 하락을 했다. 이 고용이 좀 망가지고 서비스업이 망가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간 게 아닌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 2% 목표가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인플레 2% 목표까지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굉장히 신중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유가 중국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를 할 것 같아요. 임박했다. 독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이 세계 생성형 AI 특허 출원을 6년간 8배가 급증을 했는데 중국이 이걸 이끌고 있다. 생성형 AI 특허 출원. 네, 중국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목표를 $300로 지시했다. 주가가 연초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 댄 아이브스란 증권사 이름인 것 같아요. 오늘 달러는 0.37% 하락하며 105.017. 네, 근데 일본 엔화는 161.71로 어제에 비해서 또 살짝 올라가는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네요. 이러다가 170을 찍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WTI는 1.11% 상승해서 83달러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CPI 하락 가능성은 좀 나가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WTI가 멈추질 않습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고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고 감산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대한 확산 이런 것들이 WTI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애플은 0.58% 상승, 버티볼링스는 6.16%, 버스트슬러도 6.64% 상승을 했습니다. ARM 2.92, 엔비디아 4.57, 12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AMD는 마이너스 0.25, 테슬라는 6.54, 246달러, 테슬라 이러다 300달러까지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일라인리는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0.95%, 마이크로는 3.19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TSMC는 3.86 상승, 비트코인은 3.26 하락, 6만 달러가 깨진 모습이 나타났네요. 어제 이제 제가 읽은 리포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CPI는 추가 하락할 것이다. Why?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위원이 쓰신 아주 짧은 페이퍼인데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그전에서 월마트 1분기 실적 강세를 주목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소비재 기업들이 실적 쇼크 속에서도 월마트만 홀로 서프라이즈를 일으켰는데 어닝콜에서 그 동력이 저가 할인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월마트가 저가 할인을 하면서 많이 팔리면서 수익이 좋았다는 걸 알고 여기저기서 이제 저가 공세에 나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주가를 보면 월마트만 올라가고 스타벅스니 나이키니 이런 것들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 이은택 연구위원이 재밌게 이야기한 게 한번 이렇게 저가 공세에서 서로 싸움에 들어간 기업들은 다시 가격을 올리기 힘들 것이다.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그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월마트의 경쟁에서 발을 뺄 것인가? 그럴 리는 없다. 오히려 할인 경쟁이 더 크게 가속화되고 더 깊게 들어갈 것이다.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월마트는 월마트 데일, 타겟은 서클이든 할인 행사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필품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간다면 CPI는 빨리 먼저 체감적으로 잡힐 확률이 높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PI 강세에 베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가격을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제품을 파는 기업들이 쭉 가격을 내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소매 판매 증가율과 CPI를 보면 소매 판매 보면 2% CPI가 적절하다. 그런데 주거비를 뺀 CPI를 보면은 이미 2%대에 와 있다. 네. 그래서 주거비가 좀 잘 잡히면 상당히 시해볼 만하다. 또 주거비는 느리지만 계속 하락할 것이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론 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오전장으로 마친 관계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여전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죠.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도 2차전지 그리고 일부 반도체, 밸류 기업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이든 후보 사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하며 좀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은 겉은 무지 화려한데 속은 썩은 문드러지는 매우 이상한 그런 시장이었죠. 특히 우리 주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만 쏙쏙 피해가는 그런 거지 같은 장이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장에서 용빼는 재주는 없습니다. 2차전지, 밸류업, 바이오, 반도체 등 대표 종목을 깔아놓고 낚시하듯이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테슬라 추천하죠. 테슬라, LG엔솔, KB금융이나 하나금융, 이수페타시스, 삼천단제약, 또 알테오젠 이 정도를 놓고 지속적으로 깔아놓고 시장에서 낚시하듯이 기다리는 전략, 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목소리가 이렇게 닭하게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잘 치료해서 빨리 회복해서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너무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펩트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6개월 동안 펩트론이 우리를 고생시켰는데 6만원까지 넘게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뭔가 확신이 있을 때는 기다리면 온다. 이 믿음, 지금 우리가 S&D하고 필옵틱스의 늪에서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참고 좀 기다려 봅시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S&D는 무상증자 할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이죠. 2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필옵틱스 반드시 또 유리기판 이야기 돕니다. 그렇게 돌아서 올라오면 또 충분히 홍금 회복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으니까 너무 늪속에서 포모 현상에 빠지지 마시고 든든히 마음을 챙기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목 아파 죽어도 제 카페 광고하고 끝내야죠. 제 카페 주소입니다.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이 카페 주소 쳐가지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보면은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누르면 제가 가입 신청 확인해 줍니다. 허락해 줍니다. 유료 카페입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